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치졸한 행위와 반일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코앞으로 다가온 세계무예 마스터십에 일본 선수단의 출전이 개최지인 충주에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대학교 교수회가 세계무예 마스터십에 일본 선수단 출전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30일 시작하는 세계무예 마스터십에 일본은 6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도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국민과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적 공동체의 이 같은 입장은 당장의 영향력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닐 겁니다. 더욱이 교수회는 체육계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보이콧까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교수회와는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외교랑 그런 문화는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초청해도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partnership. 조직위원회도 일단 정치 경제적 갈등과 스포츠 행사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도리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일본 선수들을 더 초청을 해서 우리 대회에 많이 참가시키는 게 우리 대회의 목적에 맞다라고 봅니다. 올림픽원장은 스포츠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올림픽 정신을 그다지 마음에 둘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야기된 한일 갈등 상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충북에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농식품과 관광 분야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일본의 방울토마토를 1년에 300톤, 1억 원 가까이 수출하는 충북의 한 시설원의 장목회는 요즘 한일 갈등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일본이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농산물에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일본이 수입하는 부분도 국민들을 자극을 하면 또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 크니까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게 예상이 돼서. 올 상반기 충북의 농식품 수출액은 2,552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일본으로 36.5%에 달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충청북도는 유관기관과 시군, 농가와 수출기업을 망라한 협의체를 가동해 해외 마케팅과 대안시장 확보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양극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면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청주공항도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안 가기 여파로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5일부터 청주 사포로와 오사카 노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활성화 측면만 놓고 보면 일본을 대체할 노선 다변화가 발등에 불이 된 것입니다. 사업 방식도 관광 수지 적자를 키우는 아웃바운드 영업보다는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영업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3년마다 소재부품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자금 지원과 신용 보증 등 각종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경찰이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혔습니다. 간부 경찰관이 그것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에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젯밤 11시 10분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건 청주의 한 지구대 간부 경찰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제가 주차해놓은 차가
위치가 이렇게 좀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차가 유턴을 하다가 냈다고만 들었는데 당시 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저희는 일단 사고조사 결과 확인하고서 일상적인 사고 처리 과정 지켜보고서 저희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해당 경찰관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과거 징계 수위보다 더 높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벌써 3번째. 단속 주체인 경찰의 끊임없는 일탈 행위로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도내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해임 조치했으며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도내 모 고등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원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직위 해제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빚에 쪼들리자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의 놀이터가 마련된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켠에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밥 한 끼 해결하기 힘들던 견주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도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아이들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공기 좀 한번 쐬야 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얘네들 장시간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충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들을 보살피고 입양을 지원합니다. 30-40%대에 불과한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증가가 반려동물 유기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입양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좀 경각시킬 수 있고 또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양 지원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오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은군의 사업 신청을 보류한 건데 법주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법주사입니다. 보은군은 법주사 내부가 보이지 않게 기존 계획보다 120m가량을 옮겨 케이블카 승하차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군의 협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이후 절차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선정된 1단계 후보지 7곳 중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후보지 6곳은 모두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진척을 보이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 파괴와 관광 활성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속리산도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환경단체하고 그런 싸움이 있고 이렇게 저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두려고 협의를 해도 그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만나주질 않는 거죠. 또 지난해 법주사가 기대 속에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유네스코와의 추가 협의 등 케이블카 설치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송산 주민들은 아직도 희망을 갖고서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아직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보훈구는 기본 계획상에 승하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국립공원 밖인 말티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바꾸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10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던 제천 청풍호 수상비행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풍호 기반의 수상비행 회사인 NF에어에 소형 항공운송 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항공기를 활용한 관광 비행 사업은 국내 최초로 청풍호와 월악산, 소백산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인 NF에어는 4인승 기종을 통한 3개 코스를 우선 운영하며 올해 말까지 10인승 비행기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일 청풍호반 무대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배우 임원희와 손담비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내외 유명 배우들이 참석하는 레드카펫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7개 나라 127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청풍호반 무대와 의림지에서는 다양한 음악 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을 최초로 발견한 육군 32사단 소속 박상진 원사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조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견 달관이에게도 1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 4군 당원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군수 직무대행을 철회하고 지역위원장을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당의 전횡으로 군수 직무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다며 김재종 군수는 지역위원장을 즉각 사퇴하고 도당은 정치개혁을 이끌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행히 충북 지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도내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교과서 구매대금, 교복비 등으로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연재해를 당한 학생 2명에게 19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이 오후 7시 청풍호반 무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진천 장미로타리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오전 11시 40분 장애인 복지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충북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3도, 충주 32도 등 32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70mm 안팎으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